저는 이름은 이윤혜고요. 그리고 1973년 1월 4일생이고요. 그리고 저 입사 연도는 1995년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좀 요약하시겠어요? 사고 당시 저희가 일반적으로 착륙할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착륙할 때쯤 됐는데 조금 비행기가 다시 약간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이제 큰 충격을 받으면서 터치다운을 했습니다. 뭘 통해서 위험을 건졌어요? 이거 좀 큰일 났구나,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우선은 랜딩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던 그런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 수준은 약간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딪히고 다시 한번 부딪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도착하고 났는데 오른쪽 첫 번째 도어에서 그 슬라이드가 터졌는데 그게 안쪽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내 네? 방송. 기내 방송으로요? 저희가 우선은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가 된 다음에 제가 기장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칵핏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칵핏 도어를 부족이니까 그때는 문을 오픈하셨고 기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기장님이 예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이베큐에이션 실시할까요? 라고 하니까 기장님이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어를 닫고 다시 들어와서 손님들이 막 동요를 하시고 약간 혼란스러워서 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님 여러분 저희 항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완전히 랜딩한 다음에 방송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착륙, 그러니까 그 동체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요. 바닥에? 그렇죠. 그러면 그 꼬리가 날아간 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꼬리가 날아가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인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네. 아니 바람이 날아오고 막 사람이 날아가고 그랬는데 인지를 못. 네, 저 앞쪽에서는 전혀 그 인지가 되지가 앞쪽에 않습니다. 계셨습니까? 제가 맨 앞, 그러니까 앞에 보면서 얘기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칵핏 바로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쪽이죠, 항공기. 하기 전에 기내 방송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착륙하기 전에요. 손님 여러분, 저희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칵핏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전국 그 교통노조 NTSB에서 얘기하기를 네, 7초하고 4초하고 1.5초 착륙하기 전에 세 번의 그 음성이 칵핏에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칵핏에서요. 칵핏에서요. 케빈 크루 말고. 예. 네. 그게 그 데이터하고 같이 인지가 됐다고 그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마지막 1.5초 때는 착륙은 불가능하다. 다시 기체를 올리라고 착륙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네, 저희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스터됐다 그랬거든요. 아까 네. 비행기가 멈춰가지고 전복될 뻔했다는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위험은 못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착륙하고 있는데 기자님이 이제 기술을 딱 드는 순간에 저희가 충돌이 있었거든요. 10만 마일 이상, 만 마일 이상을 뛰었다고 그랬나요? 비행 그 베테랑 운전사라고 하시나요? 네. 평소에 뭐 그런 일은 물론 없었겠지만서 그 케빈 크루하고 또 칵핏 크루에 대한 믿음 같은 거 굉장히 돈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 멈추고 난 뒤에 네. 위험을 인지하고 그 뒤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시간대별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 천천히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항공기가 정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자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칵핏으로 들어갔고요. 기장님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자님한테 이베큐에이션을 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도어 닫고 손님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방송을 했었고요. 3차례 정도. 그러고 나서
이베큐에이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훈련받았던 대로 비상탈출 이베큐에이션 외치면서 이제 탈출을 탈출을 진행했고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릴까요? 네. 그때 이제 좀 말해주세요. 네, R1 쪽에 있었던 R1? 네, R1이요. 도어 R사이드 첫 번째 도어에 있던 승무원이 그 슬라이드에 깔려서 슬라이드가 안쪽으로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고 승무원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이베큐에이트가 들리고 저는 우선은 손님 탈출 때문에 왼쪽 도어를 오픈을 하고 손님을 탈출시키면서 그때 에드 기장님이 계셨었거든요. 에드 기장님이 에드 기장? 예, 그러니까 기장님 세 분에 FO가 한 분이셨는데 이제 세 분이 안에 들어가 계셨고 한 분은 예, 그 에드 기장님이 칵핏에 들어가서 크래시엑스를 갖고 나오셔가지고요. 크래시엑스 도끼. 예, 그래서 그 슬라이드 터트리시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대로 저는 계속 손님들 탈출을 지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후배들 있는 그 기장님이 하신 거는 사실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손님들 탈출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도어 가서 또 두 번째 도어에서 손님들 탈출을 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도어 쪽에 가서 거기 중국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중국 손님들은 정확하게 그 좀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약간 좀 다른 일을 하고 계셔서 막 소리치면서 빨리 나가시라고 고고 하면서 go their way 외치면서 손님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안내를 해드리고 한 뒤에 세 분 정도 남아 계시고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그 여자분이 다리를 너무 심하게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슬라이드를 타실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여자 손님을 모시고 부상 손님을 모시면서 두 번째 도어까지 다시 갔거든요. 다시 갈 때 기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장님 지금 뒤쪽에 지금 손님이 계십니다. 남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장님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뒤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10번의 HJK 좌석 쪽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버 2, R사이드 넘버 2, R2에서도 슬라이드가 인플레이션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서는 승무원이 발이 완전히 낀 상태에서 빠지지가 않는 상태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재하고 슬라이드가 합쳐지게 되면은 더 큰 폭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카트 안에 그 슬라이드를 이렇게 터트릴 수 있을 만한 도구가 없어가지고 카트 안에서 우선은 손님들이 드시던 그 나이프 칼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해서 그때 또 부기장님이 올라오셔서 드리고 부기장님이 그걸 터트리시고 그리고 저는 화재 때문에 소화기를 갖고 부기장님한테 드리면서 부기장님이 소화기를 진화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후배를 구조해서 부기장님하고 같이 탈출을 할 수 있게 하고 뒤쪽으로 다시 가서 그 남았던 손님들이 다시 완벽하게 잠깐만, 손님 완벽하게 마지막 뒷부분으로 갔을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손님 그 기장님한테 제가 기장님 저희 뒤쪽에 손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장님한테 위임을 하고 그래서 기장님이 그 손님들 나중에 다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L2 쪽에서 그 끼어있던 승무원하고 화재 다 부기장님하고 같이 진압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더 이상 이제 뒤쪽으로 바로 그래서 탈출했습니다. 탈출하실 때 마지막에 나가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으셨습니다. 기장님은 그러면 따로 탈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탈출하시면서 주변을 다 보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탈출하신 거예요? 우선은 제가 기장님한테 우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뒤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검은 연기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검은 연기가 완전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통과할 수가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을 때는
그래도 좀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기장님하고 같이 이제 화재 진압하고 그다음에 승무원 구조하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그러고서 그러면 연기가 또 안 보이겠어요? 네? 비행기를 맨 마지막 던 사람 누굽니까? 가장 마지막에 떨어진 사람. 아 저하고 부기장님하고 그 구조된 승무원이요. 예.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다 하고 확인하고 그냥 마지막에 다 보고 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예. 맨 뒤쪽까지 못 보신 거죠, 그러면? 그 전에 갔었을 때 승객이 몇 분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러고서 그 부상당했던 손님 모시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뒤에 몇 분이 남아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장님한테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기장님께서 지금 가서 손님들 탈출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기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손님들을 다 탈출을 하게 해서 나중에 나중에 뭐 저도 나중에 탈출하고 나서는 다 확인이 됐거든요. 슬라이드가 네. 안으로 터지는 것도 매뉴얼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까? 훈련 상황이나 이런 데서. 아니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밖으로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매뉴얼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막 이런 몇 가지 상황이 있는 그런 매뉴얼에 슬라이드가 안으로 터지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경우에 이렇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거는 예. 그러면 하트에서 나이프를 찾아가지고 터뜨리고 이런 것도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데 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상황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제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부기장님한테 제가 나이프를 제가 찔러보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기장님한테 드렸고 부기장님이 그거를 터뜨리시는데 그때 동시에 그 기장님도 같이 다시 비행기로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장님은 다시 그 아까 전에 첫 번째 터뜨렸던 그 크래시 X로 다시 동시에 그 두 분 다 터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보면 그런 위급 상황이 났을 때는 네. 짐 버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게 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손님들이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몸 먼저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가시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짐을 챙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짐을 좀 챙기시는 거 있어서 버리고 나가시라고 막 안내를 해드렸더니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진짜 짐 버리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버리라고 안내했는데도 들고 나갔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버리고 나가신 걸로 제가 봤거든요. 대부분 버리고 저든, 나갔는데 예. 그렇게 봤는데 예. 그러니까 막 챙기시다가 에이씨 하시면서 버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부 그냥 들고 간 손님도 있었던 건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군요. 저는 제가 했을 때는 그런 분은 못 뵀거든요. 그러면 정황이 없었겠지만 네. 그 기체가 정지된 후에 네. 후부터 모든 승객이 다 피신할 때까지 네.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근데 저희가 시간을 재면서 하진 않지만, 예. 가장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급적이면 손님들이 빨리 항공기에서 탈출하는 게 항상 저희가 배우는 거거든요. 777-200 이거 그 기종에 따르면 그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네. 슬라이드가 펴지고 나서 네. 몇 초 안에 모든 승객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규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90초 정도로. 얼마? 90초요? 예, 일본적으로는 90초로 되어 있습니다. 총 얼마 걸렸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이번엔? 제가 그 출하면서부터 그냥 뭐 시간을 재기는 사실 너무 불가능해서 그냥 오로지 생각은 빨리 손님들 탈출이 목표였기 때문에 막 탈출시키는 데만 너무 굉장히 포커스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울면서 뭐 울면서 했다는 구조했다는 얘기. 얘기 나오던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승무원들 중에서 일부 승무원들이 먼저 이제 내려서 그리고 그 탈출하실 손님들을 이제 보살피게 돼 있는데 그 내렸던 승무원 중에서 어떤 애가 이제 내려야 되나 봐요. 초등학생이 내려야 되는 남자애.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후배가 먼저 내려서 했는데 그 애기가 자기 무섭다고 막 그래가지고 후배가 저희 후배가 이제 아래에서 등 대고선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애기를 안고 막 뛰었거든요. 뛰고 가서 갔는데 본인이 서비스했던 그 존에
손님이 아기가 있었어요. 또 아기가 있어서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아기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손님이 덕분에 아기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고 또 서로 이게 좋은 관계가 있었던 손님의 아기가 또 이렇게 잘 탈출을 한 상황을 보고 막 거기서 손님하고 같이 울고 그랬습니다. 그 다른 캐비크루 분들은 네. 근데 왜 컨셉을 안 하셨나요? 지금 인터뷰가 가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지금은 말씀하세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뭐 다를까봐 뭐 그런 건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더 많이 오시면 더 좋을 텐데. 네, 그러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 우선은 병원에 있는 후배들도, 치료받고 있는 후배들도 있고, 그리고, 좀, 또 여기에 있는 후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무원 한 분이 입원해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중에 뭐 슬라이드에 뭐 깔리신 분 두 분이신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소재 파악은 저희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희도 사실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소식인데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과장님 본인은 몇 명이나 탈출시키신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숫자를 세보지 않아서 잘 기억 안 나세요? 그냥 제가 한 분이라도 더 탈출시켜야지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몇 분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출을 시키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이나 본인이 그런 것을 불이 나고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매년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머리가 굉장히 명료해지면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막 가서 듣고 뭐 비상탈출 이베큐에이션 실시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화재가 났을 때도 화재를 빨리 꺼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거기서 이거 너무 위험해서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사실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허리가 아프셨는데 언제 어떻게 다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랜딩하면서 그때 다쳤던 것 같습니다. 랜딩하기 전에 네. 뭐 충격에 대비하시라든지 네. 뭐 이상이 있다든지 뭐 그런 방송은 전혀 안 나간 거죠? 그런 그런 거 하고 나서 안 거 아니에요? 저희도 오늘 사고 후에 다들 구출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장님이나 부기장님이랑 뭐 말씀을 나누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우선은 제가 손님들 응급차 타고 가시는 거 병원으로 다 이제 이송이 되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다 보내실 때까지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저도 이제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승무원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그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NTSB가 중간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기장의 실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모두가 조금 틀린 브리핑을 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뭐 밝혀지지도 않은 거여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착륙할 때 아무튼 평상시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아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까 뭐 하드 랜딩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쉬운 말로 해주시겠어요? 평상시와 좀 달랐던 느낌이 뭐예요, 정확하게 착륙할 때? 우선은 착륙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부드럽게 내려서 하는 착륙이 일반적인 착륙인데, 이번에는 착륙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이륙하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랜딩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큰 충격이 있어서 그리고 충격 한번 받고 다시 받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착륙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치고 몇 분 후에 꽝 한 겁니까? 몇 초 후에? 꽝 하고 나서 알았던 건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꽝 해가지고요. 하드랜딩이 한 건 그 다음에 했다는 건가요? 네?
하드랜딩이라는 건 그 다음에 했다는 건가요? 예, 잠깐 오르는 것 같다가 그다음에 하드랜딩.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다시 오르기 전까지 랜딩했을 때는 펜스랑 다른 게 없어요. 예,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 네, 뭐 다치거나 또 이제 돌아가신 분들 소식 이런 건 언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러니까 뭐 승객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그거는 지금 제가 호텔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심하게 다치거나 이런 건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쪽 꼬리 부러지고 이런 거 다. 예, 그거는 전혀 꼬리는 언제 몰랐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꼬리 부러지면 언제 확인하셨나요? 거기는 못 보셨어요, 전혀? 저는 그거는 못 보고요. 우선은 예, 손님 상황하고 그다음에 예, 그거 확인하고 앰뷸런스 실려가고 뭐 이런 것만 확인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뉴스 보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SK 그미 연방 유통하신 분과 그쪽 관계자랑 혹시 인터뷰하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은. 예. 아 맞아. 그 승객들한테 네. 잠깐만 언론 인터뷰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혹시 아세요? 아니요. 네. 그런 얘기해 주셔서. 네. 확인이지만 그 아까 뒤쪽에 몇 명 있는지 네. 있는지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뒤쪽에 구멍이 났다는 게 모르셨습니까? 뒤쪽이요. 그러니까 천장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가 이렇게 걸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뒤쪽이 마치 벽처럼 완전히 예, 뒤에는 아예 보이지가 않고요. 딱 그 손님들 있는 데까지 예, 벽처럼 다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벽처럼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았던 건 본 거네요. 네, 소리가 손님을 날아간 건지는 모르고 예, 그 벽처럼 딱 거기까지. 무너져 내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꼬리가 날아간 건지는 몰랐다. 그건 나중에 뉴스 보고 나서 예, 알았습니다. 다 하셨으면 저 손님들 구할 때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상황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탈출시킬 탈출시켰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손님이 우선 이 항공기에서 빨리 탈출하시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요. 한 번이라도 지금 더 탈출시키도록 하는 거 그 생각만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힘드셨던 점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랜딩했을 때 그 꼬리뼈가 예. 그러니까 브로큰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요.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진행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병원 가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업어주기도 했어요. 그거는 저희 후배가 밖에서 예. 후배가 밖에서 업어서 나갔다고요? 네. 아 저를 말고요. 아기를 그 한 다른 승객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된 남자 어린인데 예.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예.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일단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